오랜만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새 혁신위원장까지 뽑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이른바 쌍권과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과 안철수 의원 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기는 했는데 안철수 의원님의 전당대회 출마 결심 배경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리면서 그것 때문에 결심을 한 것 같다. 나오라고 네.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투표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저 혼자 앉아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셈이었었고요. 정치 업적 실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 정치 시그널과 전화 연결했던 안철수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오늘 때 아닌 하남자 설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다움, 마초스러운 상남자의 반대말인가요? 하남자. 특종인을 지목한 적이 없다면서 뒤에서는 인적쇄신 권성동, 권영세 뒤로 안 물러나면 그만두겠다. 이거에 맞다고 한 거 아니냐.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위기를 극복 못한다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 SNS를 좀 더 크게 한번 만나볼까요? 사진 한 장과 딱 석자, 세자 올렸습니다. 하남자? 이렇게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대선 패배한 직후에 직전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권성동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권성동 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107명 있는데 그중에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상남자는 고사하고 중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으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다 하남자예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서로 간에 누워서 침 뱉기식의 싸움하는 거는 저거는 옳지 않다 그 생각 듭니다. 중남자도 없습니까? 제 눈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니 다 안으로 물밑에서는 다 본인 나 저격해놓고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하남자 아니냐.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니까 딱 하나. 봐봐라. 나는 작년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 이렇게 혼자 딱 본회의장 지켰다. 내가 하남자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달았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거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인데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안 할 것 같으니까 당대표 욕심내려고 날 저격하면서 혁신위원장 그만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한동훈 전 대표 나오라고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본인의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저렇게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 건 본인의 마음 자유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를 왜 끌어들여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동훈 전 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누구든 본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정치가 정말 올바르고 바르다고 하면 남을 끌어서 할 이유 없지 않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것이고요. 본인 의지가 있으면 출마하건 안 하건 그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오면 안 하고 누가 안 나오면 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 본인은 그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한동훈 전 대표 끌어들어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저는 한동훈에 나오라고 했다. 지금 두 사람의 설전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저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 쭉쭉 대선 끝나고 떨어져서 이제 10%대로 처음 됐고 민주당은 반면 45%입니다.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현정 의원님? 대선 끝나고 혁신을 좀 해야 됐더니 싸우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10% 떨어졌다. 제가 아마 제 경험으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 여론조사는 가장 지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양당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19%가 나왔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거의 낙제점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적에 있어서 19점 정도 맞으면 그냥 F입니다. 낙제점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한 해를 더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머리를 빡빡 갖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외도 받고 뭐 그렇게 성적을 올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성적을 받고도 국민의힘은 전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게 저는 더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 이 정도의 지금 지지율, 특히 지금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거기를 빼놓고는 전부 다 지지율이 뒤져요. 전 세대가 뒤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와 사실상의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여기 구성원들 중에서는 정말 이 본인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새로운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인적 쇄신 이 문제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그만둔다,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지도부, 지금 권영세 위원장, 그거 후보 그때 한 거 그거 굉장히 아름답고 잘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지금 안철수 의원을 갖다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지금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없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지금 뭐 혁신 그러는데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이 정당이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지, 지금 한간의 관심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으로 더 얼마나 떨어지고 관심입니다. 자, 그거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여론조사를 좀 더 뜯어보면 민주당은 똑같죠? 근데 여기 보면 지지하는 정당 없으면 18, 22, 25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몇몇이 나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국민의힘을 이탈했다. 크게 보면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첫 10%대. 거대 양당 제도에서 한 당이 10%대 지지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일 겁니다. 일단 오늘 이른바 윤희숙 혁신위가 첫 혁신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혁신위 회의를 마치고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당 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한 정리를 해보면 3, 4년치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쭉 보면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낸 거 사과했고 연판장 돌려서 나경원 의원 당권 도전 못하게 한 거 사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전횡 사과했고 강제 단일화 사과했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과는 타이밍이고 국민들이 사과를 기다리고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지켜보던 때에는 침묵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늦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과에서 그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겁니다. 물론 혁신위가 오늘 뭐 도시락으로 같이 먹으면서 쉬지도 않고 릴레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단순히 사과 그쳐선 안 되겠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논평 하나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공당의 입장이 있었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거죠.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비대위 산하기구라서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과하는 게 혁신이
차원에서만 나오는 게 과연 맞습니까?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른바 언더찐윤들, 이거는 인적 쇄신이 기본적으로 같이 수반되어야만 그나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라고 느껴질 텐데 그것조차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가 그 윤희숙 혁신위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마자 확 빠졌어. 예. 그러니까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 건부터 해서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한덕수 전 총리와 이런 강제 단일화 시도 이런 거에 반성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사과를 다 해버린 거예요. 오늘 혁신위가.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도 여전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현진, 장동혁 두 명의 현직 의원의 목소리를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있죠. 제가 그 당직을 할 때에도 이 전화, 휴대전화를 이렇게 자랑하시듯 뭐 이게 뭐 소위 여사의 문자야,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거를 과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제 언더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하고요. 이른바 뭐 이철규 의원, 박성민 의원, 지금 뭐 정책위의장 하시고 사무총장 하신 여러 의원들을 찐윤이라고 안 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107명이 당론을 네. 따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부 총질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그것은 내부 총소리죠. 초재선 의원님이나 젊은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대표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좀 여러 공부를 하고 좀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좀 각기 다른 진단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 전에 배현진 의원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당연히 분위기는 뒤숭숭한데 전화기를 바꾸는 의원들이 많다. 이게 아무래도 뭐 특검 관련 때문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 보통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이제 전화기 바꾸면 다시 이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이 있는 분들이 보면 다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화기를 바꿨다는 이야기겠죠. 그건 지금 아마 특검 관련된 이게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던 분들, 계엄 당일날, 뭐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바뀐 전화번호 알려 주려고 전화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당시 공천 과정,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 그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김성교 의원, 지금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출국 금지가 돼 있고요. 아마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의 정해진 수사뿐만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도 수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금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누구도 지금 뭐 안심할 수 없고,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자주 술자리를 나누고 했던 소위 찐윤들이라고 했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가 주로 전화기를 바꾸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화기를 꽤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혁진 변호사님, 그때 오늘 장동혁 의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에 직접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대표로 나와달라는 분들이 많아 고민 중이다. 실제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좀 시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자의반 타의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사실은 젊은 축에 속하는 그런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경력은 굉장히 다양해요. 행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고 그다음에 했었으니까 사법부에서도 있었고 지금 입법부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거친 아주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인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치 경력은 아직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게 장동혁 의원이 재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5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임기
1년 조금 더 지나갔으니까 국회의원 한 기간 다 합쳐봤자 3년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의원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본인이 자천타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그만큼 당대표감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은 10%대인데 지금 중진급 의원들의 때 아닌 하남자 논쟁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4위로 짚어봤습니다.